안녕하세요. 매석스 코리아 김학범 차장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모델 기반 설계를 이용하여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모델링 방법과 자동 코드 생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모델 기반 설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V 개발 사이클의 워크플로우를 따릅니다. 앞선 세션에서 요구사항과 시스템 설계, 그리고 하드웨어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먼저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모델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모델로부터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하는 방법과 기존에 개발하신 핸드 코드를 시뮬링크 환경으로 통합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달을 드리고요. 먼저 모델링 툴이죠. 시뮬링크와 스테이트 플로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MBD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는 그래피컬한 블록 단위로 모델을 설계하는 시뮬링크, 제어 모드의 트랜지션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유용한 스테이트 플로우, 마지막으로 한 번쯤은 써보셨을 컴퓨팅 랭귀지를 지원하는 매틀랩이 있습니다. 시뮬링크는 제어, 기계, 전력전자, 유압 등 다양한 도메인 환경에서 테스트가 가능한 시스템과 플랜트를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든 개발 단계에서 테스트가 가능하고 실시간 테스트도 지원합니다. 개발한 모델은 자동 코드 생성 툴을 활용하여 C와 C++, HDL 코드로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시뮬링크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된 그래피컬 모델링 툴입니다. 시간과 이벤트, 도메인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개발 프로세스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요구사항부터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과 코드 생성까지 모든 과정이 시뮬링크라는 하나의 개발 환경에서 이뤄집니다. 다음으로는 또 다른 모델링 툴인 스테이트 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는 예와 같이 로직이 외부 스위치 입력이나 고장 조건에 따라서 제어 상태가 변경되는 유한 상태 머신 형태로 구현이 된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스테이트 플로우는 이러한 유한 상태 머신 형태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설계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시뮬링크와는 어떻게 코어할 수 있을까요? 시뮬링크에서는 다이나믹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연속적인 제어를 모델링할 수 있으며 반면에 스테이트 플로우에서는 동시적인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차량, 로켓, 조립 로봇 등 실생활에 사용되는 시스템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경우 연속적인 제어와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특히 차량의 경우 이그니션 온오프, 엔진 런, 드라이빙, 스탠드 스틸 등 다양한 모드에서 서스펜션이나 브레이크가 각 모드에 맞게 연속적인 제어를 해야 합니다. 그렇듯 시뮬링크와 스테이트 플로우 둘 다 하여야 대다수의 개발 목적에 부합하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시 유용한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모델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매스웍스에서는 시뮬링크에서의 작업을 최대한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UI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스웍스의 목표는 어떤 엔지니어더라도 특정 수준의 특정 시스템을 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뮬링크 툴스트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툴스트립의 목표는 필요할 때 시뮬링크 기능에 쉽게 액세스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메뉴를 보시면 시뮬레이션, 디버그, 모델링, 포맷, 그리고 앱과 같은 워크플로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뮬링크는 수행 중인 작업의 흐름에서 특정 기능과
메뉴를 보여줍니다. 툴스트립 이전에는 메뉴 깊숙한 곳에 기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능 중 상당수가 지금은 훨씬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시뮬링크는 사용하기가 더 쉬워지고 툴을 사용하기 위한 복잡한 프로세스 없이 여러분들의 모델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의 모든 측면에 포트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모델을 만드는 것은 가독성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의 향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델의 편집은 작업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스테이트 플로우에서는 액티비티 프로파일러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액티비티 프로파일러는 모든 프로파일러가 그러하듯 스테이트 플로우의 비헤이비어를 가늠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액티비티 프로파일러를 이네이블 하시면 시뮬레이션 이후에 각 스테이트 트랜지션 펑션의 상태를 색깔로 표시해 주고요. 각 스테이트의 엔트리 포인트가 몇 개인지, 각 스테이트는 얼마나 머물렀는지를 시간과 비율로 알려줍니다. 데드락과 같은 에러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시면요. 트랜지션 로직 이슈와 같은 차트 내 이슈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델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할 때보다 시각적이고 편리한 UI를 제공하기 위해 대시보드 블록이 사용됩니다. 시뮬링크 라이브러리 브라우저를 보시면 크게 4가지 타입으로 대시보드 블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쪽을 개발하시는 분이라면 차량의 계기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속도, RPM 게이지, 부가 기능의 작동 등과 경고 등을 활용하여 모델 설계와 시뮬레이션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튜닝 파라미터를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로깅할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시뮬레이션 페이징은 시뮬레이션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의 비헤이비어를 분석하기 위해 시스템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할 수 있고요. 특히 리얼타임 동작 중에 발생하는 이슈를 시뮬레이션으로 해결할 때 활용되고 한 번 시뮬레이션 되는 시간이 아주 짧은 몇 밀리세컨드 만에 끝나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할 때 용이한 시뮬레이션 데이터 인스펙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로깅하거나 로깅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워크스페이스와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고 다양한 데이터 형태를 지원합니다. 2회 이상 시뮬레이션 된 데이터를 서로 비교할 수도 있고 로깅한 데이터와 뷰 세팅까지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 디버깅 시 브레이크 포인트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모델 시뮬레이션에서도 시뮬레이션 중 원하는 시점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그 시점에 모델의 상태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모델을 시뮬레이션 하며 디버깅을 할 수 있습니다. 모델 설계를 하고 나서는 모델 검증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은 다음 세션에서 말씀을 드리고 완성된 모델로부터 코드 생성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자동 코드 생성 툴은 C, C++, VHDL, 베릴로그 등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코드 생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생성된 코드는 레가시 코드 툴을 통해 기존에 개발하신 코드와 쉽게 통합할 수 있고요. 코드 생성 후 이를 레포트 형태로 관리하여 요구사항이 누락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델과의 추적성을 지원합니다. 임베디드 코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임베디드 코더는 매틀랩이나 시뮬링크로부터 임베디드 프로세스에서 최적화된 C와 C++ 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는 것과 같이 암코 전용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시면
FFT 연상 속도가 기존 대비 10배 이상 빨라지는 결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성된 C코드는 표준 C를 준수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이벨리에이션 보드나 MCU에 적용이 가능하죠. 또한 생성된 코드에 대해서 프로세서 인더룹, 소프트웨어 인더룹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DO178, ISO26262, ASPICE 등의 산업계 표준에서 요구하는 형태로도 개발이 가능하죠. 지금까지 인베디드 코더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코드 생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인베디드 코더로 코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모델단에서 필요한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코드 생성 시에 생성된 코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가진 레포트도 함께 생성이 될 텐데, 해당 레포트를 활용하여 코드를 분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생성된 코드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방법과 메모리를 나누고 코드를 모듈화하여 생성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링크 모델을 완성한 후에 먼저 시뮬링크 창에서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솔버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Fixed Step 솔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코드 제너레이션 탭에서 시스템 타겟 파일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는 인베디드 코드로 생성하기 위해 ert.tlc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코드 생성 시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코드 제너레이션 오브젝티브에서 set 오브젝티브를 누르면 코드 생성 시 익스큐션 시간을 우선시할지 또는 램 사용을 우선시할지 등등의 사항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완료하고 나면 빌드 버튼을 눌러서 코드 생성을 완료합니다. 이러한 초기 세팅 과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인베디드 코더 퀵 스타트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순차적으로 코드 생성을 위한 옵션들을 선택하면 쉽게 접근하여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생성된 코드와 레포트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좌측 상단에 있는 여러 형태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외부로 코드 머지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함수 선언 형태와 입출력 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코드 인터페이스 레포트, 그리고 코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스태틱 코드 매트릭스 레포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와 시뮬링크 모델 간에는 모두 하이퍼링크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모델과 코드를 리뷰하는 데에도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태틱 코드 매트릭스 레포트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생성된 레포트를 통해서 간단한 코드의 매트릭스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태틱 코드 매트릭스 레포트를 보시면 코드의 라인 수, 글로벌 변수 사용량, 스택 사이즈, 사이클로메트릭 컴플렉시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레포트를 코드 최적화를 위한 하나의 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코드 인터페이스 레포트를 보시면 생성된 함수를 기존에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함수의 프로토타입의 정보와 인풋, 아웃풋 변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성된 레포트를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변경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코드 생성 시에 생성된 메인 함수는 void 타입이고, 메인 함수의 네이밍도 모델 이름 언더바 스텝인데요. 기본적으로 코드 매핑 창에서 함수와 변수를 원하는 형태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먼저 함수 타입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함수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옵션 창이 뜨고,
우선 다음과 같이 함수 이름을 편집할 수 있고요. 함수의 void 타입을 input 아규먼트를 가지는 형태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코드 스타일도 변경이 가능한데요. 코드 스타일 탭에서 if else로 할지,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고, 코드 인덴테이션도 KNR 스타일로 할지, R만 스타일로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코드 생성 시 커스터마이징을 하기 위해서는 코드 매핑과 임베디드 코더 딕셔너리를 사용하면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코드 생성이 가능합니다. 임베디드 코더 딕셔너리에는 코드 생성 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주는데요. 함수와 변수의 타입,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 섹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임베디드 코더 딕셔너리에는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 스토리지 타입과 데이터 스코프, 메모리 섹션에 따라서 스토리지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고요. 하단의 예시처럼 프레임워크대로 정의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추가하고자 하는 스토리지 클래스를 직접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에 대해서도 함수 이름이나 파티셔닝을 위한 메모리 섹션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코드 앱에서는 시뮬링크 내 개발 환경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코드 인터페이스에서는 모델로부터 코드 생성을 위한 다양한 설정 옵션들이 있으며 그 중에 코드 매핑을 누르면 하단에 코드 매핑 창을 표시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함수, 변수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실제 생성된 코드를 함께 볼 수 있는 코드 뷰 창을 표시하여서 생성된 코드와 설정을 함께 보면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코드 커스터마이징을 위한 코더 앱의 구성은 C++ 코드, 오토사 클래식 어댑티브 코드, HDL 코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커스터마이징은 메인 함수뿐만 아니라 서브 시스템에서도 가능한데요. 해당 블럭에서 오른쪽을 클릭해서 블럭 파라미터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코드 생성 탭에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해당 서브 시스템이 코드 생성 시에 함수를 따로 생성하는 인라인 형태일지 아니면 함수가 분리된 형태일지 또는 파일이 분리된 형태일지를 선택해서 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코드 생성 시 패키징에 대해서도 선택이 가능한데요. 모듈러를 선택하면 외부 인터페이스용 헤더 파일과 내부용을 나눠서 생성을 하고 컴팩트를 선택하면 구분 없이 하나의 헤더 파일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코드가 모두 자동으로 생성되면 좋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핸드 코드로 개발한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 시뮬링크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EV-VCU 제어기를 모델 기반 설계를 하고 있는데 회생제동에 대한 부분만 뜯어서 다른 개발 업체에다가 맡기게 되었고 그 개발자는 레거시 코드로 개발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S 펑션으로 손쉽게 취합해서 시뮬링크 환경에서 통합하여 개발을 할 수 있고 비이클 다이나믹 블락셋을 활용하면 차량 레벨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환경까지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연비 시험 모드와 같은 드라이브 사이클을 가지고 차량의 퍼포먼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코드를 시뮬링크 환경으로 끌고 들어오는 방법을 설명드릴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실 방법이 좀 많습니다. 시뮬링크에서 S 펑션 형태로 쓰는 기능만 6가지고요. 거기에 매틀랩 모드에서 레거시 코드를 활용할 수도 있고 스테이트 플로우에서도 C 코드를 통합하여 모델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블럭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 두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PDF로 받으시면 필요한 기능을 들어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금일 세미나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레가시 코드 툴과 기존 방식의 단점을 개선해서 최근에 출시가 된 C 콜러 블럭, C 펑션 블럭, 시뮬링크 코드 임포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레가시 코드 툴은 매틀랩 API를 이용해서 레가시 코드를 가지고 오고 빌드하여 S 펑션 형태로 생성을 합니다. 매틀랩 코딩을 하다 보니 레가시 코드를 가져오는데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코드가 변경이 되는 경우 다시 빌드해야지만 시뮬링크 블럭에 반영이 된다는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C 콜러 블럭은 빠르게 레가시 코드의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C 펑션 블럭, 시뮬링크 코드 임포트와 함께 코드 변경 시 자동으로 시뮬링크 모델로 동기화가 되어진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C 펑션 블럭은 C 콜러 블럭처럼 손쉽게 함수를 호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시뮬링크 코드 임포터는 C콜러 블럭과 마찬가지로 레가시 코드에 함수를 호출하는 데 사용이 되며 해당 기능의 UI가 시뮬링크 툴스트립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레가시 코드 툴은 여러분들이 개발한 레가시 코드를 S 펑션 블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외부 C 코드를 스크립트를 통해서 S 펑션을 만들기 위한 설정들을 해주고 빌드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시뮬링크에서 S 펑션으로 만들어진 블록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크립트를 자세히 보시면 먼저 어떤 C 파일을 가져올지 설정을 하고요. S 펑션의 아웃풋 스펙을 input output의 아규먼트 형태의 래퍼 코드로 추가합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 외에 다른 파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include 폴더를 설정하고요. 마지막으로 레가시 코드 툴을 이용해서 컴파일을 하고 S 펑션 블럭을 생성시키면 됩니다. C콜러 블럭을 살펴보면요. 레가시 코드 툴에서 했던 블럭 인터페이스 설정과 컴파일과 코드 빌드까지의 과정을 자동화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C컬러에서는 커스텀 코드와의 동기화 측면에서 개선이 있었는데요. 레가시 코드 툴에서는 커스텀 코드를 수정한 후에 반드시 빌드를 해야 변경된 부분이 반영이 되었지만 C컬러에서는 커스텀 코드의 변경 사항이 자동으로 동기화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C컬러 블럭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시뮬링크 속성창을 여셔서 시뮬레이션 타겟으로 갑니다. 어떤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할지, 그리고 어떤 C 파일을 읽어올지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뮬링크 라이브러리 브라우저에서 C컬러 블럭을 가지고 온 다음에 블럭 속성에서 자동으로 리스트업 되는 함수 중에서 원하는 함수를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입출력 포트를 가지는 C컬러 블럭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속성창에서 포트 스펙을 보시면 자동으로 분석이 된 인터페이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변수를 인풋 아웃풋으로 할지만 선택해 주시고 원하는 이름이 있으면 적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최종 인풋 아웃풋을 가지는 블럭이 되고 여기에 인풋 아웃풋 포트를 연결하여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C 펑션 블럭은 레가시 코드를 시뮬링크로 통합 시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커스터마이징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C 컬러 블럭에 비해서 레가시 코드 통합 시 커스터마이징에 좀 더 많은 자유도를 주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 펑션 블럭에서 레가시 코드 통합 시 필요한 인터페이스 설정,
함수 호출, 변수 설정을 사용자의 기호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블록 파라미터에서 코드와 심볼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가장 최근에 출시된 시뮬링크 코드 임포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 살펴본 C 컬러 블럭과 C 펑션 블럭과는 다르게 시뮬링크 메인 툴 스트립에서 시뮬링크 코드 임포터 UI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다 쉽게 해당 기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시뮬링크 이외에 어떤 라이센스 없이도 사용 가능하고 레가시 코드를 모델로 통합하여 바로 라이브러리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서 재사용성 측면에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여타의 퀵스타트 메뉴와 유사한 시뮬링크 코드 임포터 위자드를 사용합니다. 레가시 코드를 시뮬링크 라이브러리로 만들기 위한 옵션들을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면 시뮬링크 모델로 레가시 코드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뮬링크 코드 임포터로 레가시 코드를 시뮬링크로 가져오는 데모를 보도록 할게요. 시뮬링크 모델링 탭에서 아래 보시면 코드 임포터라는 UI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코드 임포터를 시작하는 위자드가 나오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시뮬링크 라이브러리 파일 이름을 정하고요. 그리고 생성된 폴더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해올지 헤더 파일을 지정해주고 그리고 어떤 C 파일을 가져올지 해당 C 파일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고요. 또 넥스트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글로벌 변수도 인터페이스로 사용할지를 설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함수가 보이고요. 이 함수를 분석해서 이 함수에 어떤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는지를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스코프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고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테스트 하네스 모델을 만들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굳이 만들진 않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피니시 버튼을 끝까지 눌러주게 되면은 지금까지 한 설정을 저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레가시 코드로부터 다음과 같이 인풋과 아웃풋 인터페이스를 가진 시뮬링크 블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가시 코드 블럭이 포함이 된 모델을 코드 생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레가시 코드 블럭을 새롭게 코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메인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로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금일 세미나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기 위한 모델링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동 코드 생성 툴을 통해 개발하신 모델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코드로 생성이 가능하고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레가시 코드도 시뮬링크 환경으로 불러들어와 통합하여 개발하거나 검증할 수도 있고요. 또 금일 세미나 중에 인베디드 코드에 대한 퍼블릭 트레이닝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틀간의 교육 과정으로 모델로부터 코드 생성을 하는 방법과 코드 최적화, 그리고 코드 커스터마이징 기법을 자세히 설명드리니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